자, 수연 스마일 하겠습니다. 요즘 그 집회 현장에 보면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2030이 우경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2030이 4050보다 월등하게 이 보수 쪽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또 이번에 서부지법 앞에서 체포된 90여 명 중에서 2030이 46명, 절반을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 2030을 중심으로 집회가 조금 방향이 넘어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2030이 남자가 월등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좀 짚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세계적으로 이 포퓰리즘 경향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 번져가고 있어요. 한국이 좀 늦었죠. 또 한국은 포퓰리즘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도 없고 포퓰리즘이라면 다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아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치 세력이나 사회단체에서 포퓰리즘을 선도하는 게 거의 없어요. 미국 같으면 엄청나게 많고 유럽도 많은데요. 자발적으로 이 2030 남성들의 포퓰리즘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또 다른 하나는 반중. 자, 이 반중이라는 부분의 원인을요, 단순히 반중, 중국이 싫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좀 어리석은 거고요. 이 반중의 배경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중국인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침투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부분. 그래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델리버리, 오토바이 타고 델리버리 하는 것 외에는 한국의 중하층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져간다. 이런 것이 이제 반중에 대한 혐오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경화 경향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계엄이나 탄핵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잡히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집회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2030들이 거기에 가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정치적 견해도 과거에는 모래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견해가 대세가 되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30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문제가 뭐냐? 흔히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참 서로 잘 지내고 불이 붙어야 될 2030의 남자 여자들이 왜 저리 적대적인가 한 부분에서는 그것도 또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2030 중에서 안티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fem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들은 이 정상적인 2030 남자들이지 특별하게 극도로 극우화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2030 남성들이 이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으로 상징되고 또 뭐 진보당, 노동당, 과거의 정의당으로 상징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즘과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좌파의 기본은 페미니즘, 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표방하죠. 그런데 이제 2030 남성들이 자기들만 군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군에서 복무하고 나와서 또 다시 사회를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부분에 최소 2, 3년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도 짐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치열해지면서 몇 남지 않은 괜찮은 일자리에 서로 간의 입사 시험이죠. 그런 부분에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2, 3년의 즉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취업에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점점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들이 군복무 등으로 뒤처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전체 2030 남성들에게 배어 있어요. 여성보다 훨씬 불리하게 살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녀 평등, 여성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자, 대학생이 되어서는 여자들이 졸업반일 때 또 해외로 나가서 자신의 캐리어를 쌓고 올 때 남자들은 군대 2년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보면 데이트할 때도 남성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가 20대 때는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걸로 치부됐는데요. 그만큼 삶이 팍팍해지고 또 2030 세대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운데 여자 좀 만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물을 해야 되고 또 명품 선물이라는 부담도 있다. 이런 부분이 다수의 2030 남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장에 취업하면 여성들이 커피를 타오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고 했지만은 이제 취업하고는 이 굳은 일들을 다 해야 되는, 남성들이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임금에서의 뭐 여성들의 차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번져 나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성과 경쟁하게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게 될 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남자가 전세금이든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서라도 전세를 장만하거나 이제 집을 해오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남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여성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또 왜 진보라는 한국의 정치 세력들, 좌파 정치 세력은 여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호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가? 그리고 또 남성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면 여혐이라고 매도하고 아니면 또 일배라고 매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 지금 살아오면서 2030 남성들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통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들에게 편향된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진보 좌파 세력의 가식과 위선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처음에 마가 운동 또 미국에서 이 포퓰리즘 운동이 시작될 때 한국에는 2030이지만은 미국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소외받고 있다. 남들에 비해서 그런 시골에 사는 남성들 군대에 갔다 온 전역 남성들, 또 더 나아가서 농촌 지역 남성들, 공장이 사라진 지역 사회의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 불만을 가지고 이 거부화됐어요. 자, 한국에서는 지금 그 대상이 이제 2030 남성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젊어졌다. 이게 야당으로서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2030에서는 야당이 조금 이기고 4050에서는 많이 이기고 60대 이상에서 좀 크게 지는 이런 구도 속에서 야당이 정치를 승리하는 그런 공식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서부지법에서 잡힌 사람들의 46명이 2030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4050이지 2030은 별로 없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좌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딱 잡힌 사람들의 나이를 갖다가 경찰청이 밝힌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과거의 태극기 집회는 대부분 60, 70대, 간혹 50대였는데 최근에 태극기 집회에는 젊은 남성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집회 현장에서 멸공봉이라고 경광등을 들고 집회를 주도하고 또 스톱 더 스틸이라는 트럼프가 대선을 도둑맞았다는 2020년의 구호를 갖다가 그대로 외치고 그러면서 이들이 집회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30들이 전부 흩어져서 사는 게 고립적이다 보니까 왜 2030들 중에는 우파는 없고 자기들에게 잘 못하는
좌파를 지지하느냐는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집회에 일단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내 동지들이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들이 일종의 연대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유튜버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집회 현장에서 중계하는 사람들은 차강석 씨 같이 2030 남성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김어준이가 공개한 여론조사 꽃의 자료. 물론 거기에는 민주당이 국힘을 이긴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38.2 그리고 민주 43.2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론조사가 나타날 거라고 김어준 여론조사에서도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세계 여론조사가 다 오차범위 밖이나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편향된 여론조사도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 쪽에 보면 20대 남성이 국힘 43.2, 민주당 24.6, 30대 남성이 국힘 38.9, 민주당 35.2. 그러니까 김어준이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30 남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열광하고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통이 0.73% 차이로 이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윤통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다가 계엄 탄핵 이후에 다시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대세가 되고 여기에는 또 그 2030들과 관계가 있는 2030 여성들까지도 지금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 민주당의 카톡 검열. 자, 요즘 애들은 이 폰이 자기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폰 내용을 검열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검열 규제 등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영혼인 2030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30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향후 보수의 지금 주류가 그들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가진 정책과 방향이 젊은 사람들의 대세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우파가 수구 꼴통, 꼰대 뭐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럼 20대가 30대가 수구 꼴통 꼰대냐.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에 급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맨날 권력 탈취에만 관심이 있지 분석하거나 공부할 줄 모릅니다. 내가 저것들 아주 석두 돌대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